후반전 함께해 주실 더불어민주당의 양분남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예. 들어오시는 그 시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브라질 G20 정상회의 참석했잖아요. 예. 근데 그 굉장히 이슈가 된 영상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보고 왔거든요. 혹시 보셨습니까? 예, 방금 봤습니다. 방금 보셨죠? 야, 막 통역 담당자로 지금 추정이 되긴 하는데 네. 저게 웃기다고 넘길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그거 굉장히 좀 의전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일단 기자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럼요. 네. 이게 그 앞에 나이지리아 대통령도 통역관이 앞으로 가다가 제지를 당해요. 근데 그분은 다른 길로 가서 나중에 합류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우리나라의 그 통역관, 그러니까 이 지금 의전을 하는 사람은 밀고 들어가다가 제지를 당해요. 그 대통령 앞에서도 얘기를 나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저는 우리 통역관 분이 브라질 말을 못 하시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영어로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프로토콜이 전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네, 의원님 저게 이제 입장하는 도중에 있었던 예. 이슈인데 사실 영상을 쭉 보시면은 20개 참가국 중에 우리나라만 네. 저런 장면이 나온 거예요. 의원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브라질 말을 못하지 않을 것 같고 네. 브라질 말을 잘했으니까 저까지 갔을 거 아닙니까? 네. 이건 전반적으로 준비 부족이죠. 준비 준비 부족이다. 부족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애국만 나가면은 사고가 나가지고 네. 네. 국격이 추락을 합니다. 음. 근데 이번에는 우리 김건희 여사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라고 내가 확신을 했는데 역시 나왔다면 이게 이제 국격이 떨어지네요. 이건 좀 창피하죠. 창피하죠. 창피하고 이런 일은 물론 브라질 측에 잘못됐겠지만 어디까지나 한국에 준비하는 사람들이 통역에 대해 신상이나 사진을 다 보내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얼마든지 그것은 사전에 다 확인했어야 될 문제인데 그만큼 외교 라인이 준비가 철저하지 못하다. 네. 철저하지 못하다. 철저히 못하다. 우리는 네네. 계속 대일 굴종 외교만 생각하다 보니까 아. 의제를 잘 생각 못한 것 같아요. 이게 무엇보다 놀라운 게 뭐냐면 G20에서 어떤 의제 다뤘는지 아십니까? 뭐 다뤘어요? 저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G20에 대한 관심보다 국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저지르고 간 일들이 어떻게 수습되고 있나가 맞아요. 더 관심사이기 때문에 네. 지금 G20이 관심을 못 받고 있고 심지어 다음 G20 의장국이에요 우리가.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관심이 있어야 될 사안인데 관심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블루드래곤님이 공중파에선 저 이슈를 아직 다루지 않는다. 그래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그리고 저기 이제 참석한 정상들이 조금만 관심 있으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뉴스들이 넘치고 있는 거를 알 거 아닙니까? 창피한 거지. 그 각 국에 정보기관들이 있거든요. 네. 정보기관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보기관들은 다 수집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말 거는 정상들이 안 보입니다. 맞아요. 영상 네, 많이 영상을 보면은 보면. 그런 거 있더라고. 예. 대화를 안 나누더라고. 근데 어쨌든 우리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계속 나눠볼 텐데 의원님이 또 그 광주가 지역구시더라고요. 예, 광주죠. 예, 제가 또 광주 출신이어갖고요. 그래, 광주 어디세요? 저 북구예요, 북구. 우리 지역구는 아니네. 주소 좀 옮기세요. 예, 주소를 어떻게 옮깁니까? 부모님은 어디 사세요? 부모님이 북구 살죠. 전대 후문 쪽에. 주소를 옮기시고. 내가 이래 밤에 늦은 시간에 방송도 나왔는데. 그래. 이사를 가시죠. 넘기세요. 원룸을 구하십시오. 아니 또 제가 서구 쪽에 친구들 많으니까. 서구 의리입니다. 예. 근데 오늘 그럼 의원님 모신 김에 저도 그 편하게 좀 사투리 좀 쓰면서 해도 되죠? 예. 나는 사투리를 안 써요. 난 사투리 안 써요. 올 때부터 쓰고 계셨어요, 뭐 의원님. 지연 실패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의원님과 이제 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의원님께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에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예. 근데 의원님이 그 중에서도 이 진상조사단에서 공천이랑 당무 개입 부분을 맡고 계시다고 예.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일단? 예. 근데 요게 가장 큰 파트 아니에요? 공천이랑 당무 개입? 그렇죠. 공천과 당무 개입은 가장 큰 문제죠. 그렇죠. 이게 이제 명태균 게이트가 시작된 게 공천 개입에 대한 폭로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를 제가 제 수첩을 봤더니 10월 18일 날 제가 당측에다가
그 건의를 했더만요. 10월 18일 날? 10월 18일 날 네. 제가 약간 상견 지명이 있는 거죠. 이게 네, 네. 가장 탄핵과 뭐 탄핵이 됐든 뭘로 가든 가장 가까운 이게 뇌관이다. 이것이 가장 큰 외관이다. 뇌관. 이걸 그냥 스스로 잘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 저 국민의힘 측에서 밖에서 명태균 그 문제가 스스로 잘하도록 내버려서 안 된다. 우리 민주당이 키를 잡고 요 문제를 잘 해결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것을 이제 먼저 우리 행안위한테 문자를 쫙 보내죠. 행안위 텔방에다가 명태균을 제가 그렇게 공익제보자로 삼아서 명태균 게이트를 우리가 하자. 예, 우리 행안위 내에 중앙선관위를 관장하고 있으니까. 네. 행안위원은 아무도 답변을 안 해. 안 했어요 그 당시에? 국정감사니까 바빠서 그런지. 바쁘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문자를 이제 당의 주요 전략 파트에다 문자를 보냈죠. 답이 없어. 답이 없는데 그대로 상당히 시간이 지나서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제일 처음에 제가 아이디어를 냈었던 것이고 네. 아마 이거 언론에도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오늘 처음 나올 겁니다. 뭡니까? 단독 계산 제가 써야죠. 네. 제가 이걸 했던 것이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공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게 우리가 파트가 공천 부분이 있고 창원 산단 부분이 있고 창원 산단도 심각하죠. 그렇죠. 여론조사 부분이 있고 네, 여론조사 조금 조작 부분이 가까이, 있고 예. 마이크 별로 안 좋구나. 안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신 거는 이제 아무도 못 듣고 있었어요. 그래요? 단독 기사만 이렇게 피해서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창원 산단, 창원 산단, 공천 개입, 공천 개입, 여론조사, 여론 조작, 여론 조작, 법률 이제 이 검토 부분 4개 파트로 나눠졌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공천 부분을 파트를 있어서 이런 공천 개입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죠. 어쩌면 명태균 게이트의 출발점이 공천 개입입니다. 네, 저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질문. 최근에 보수 언론에서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뭐가 문제냐 이런 그 칼럼이 나왔던데 이게 도대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문제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이게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네. 지금 대통령이 여러 공천 개입이 있는데 가장 먼저 문제될 때 김영선 전 의원 2022년 공천 문제잖아요. 네. 5월 9일 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녹취가 이미 네. 나와버렸죠. 녹취가 나왔어. 5월 9일자. 그렇죠. 그리고 공천이 발표된 것은 5월 10일이다. 네. 자, 이 대목에 있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5월 9일 날이니까 네. 당선인 신분이다. 네. 당선인 공무원 아니다. 그 당선인 신분이 가장 힘이 셀 때 아닙니까? 공무원이 아니다. 네.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예. 가만히 계세요. 예, 가만히 계십니다. 네. 광주에서 오셨으니까 5월 9일 날 공천한 것은 당선인 신분에서 한 게 공무원이 아니다. 죄가 안 된다는 입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대목에서 첫째는 죄의 유무를 떠나서 국민의힘의 과연 그런 태도가 국민의 정세에 맞는지 적절치 않은 태도 이러한 얄팍한 법 논리를 가지고 네. 이 상황을 모면하는 그 태도가 적절치 않다. 태도 두 번째 잘못됐다. 유감스럽게도 범주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첫째는 당선인 신분을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형법상 유력이 하는 업무 방해죄가 됩니다. 업무 방해죄. 업무 방해죄. 네. 그것도 유력. 가장 당선인 신분이면 내일이면 취임을 합니다. 네. 힘이 가장 셀 때야. 업무 방해에서 유력이 하는 업무 방해라는 것은 이런 업무적으로 어떤 이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힘을 써서 이렇게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겁니다. 네. 공천 관련 업무를 방해한 거지. 유력이 하는 업무 방해자는 똑 떨어집니다. 네. 공무원이 아니라고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공무원이 아니라 지사도 똑 떨어지고. 근데 이것은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맞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네. 경선 후보 때야. 대선 후보 때 돈을 받죠. 비례. 그것이 죄가 된다는 판결이 그렇죠. 나왔고 또 하나는 당선인 때 돈을 받죠. 비례대표. 네. 그 돈을 받았는데 유죄로 선고됐습니다. 네. 요것에 비춰본다면은 충분히 공무원으로서 의율이 된다. 물론 죄명 그때 사전 수뢰죄였어요. 그럴 때 그 판결을 보면은 당선인 신분이지만은 충분히 입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고 그렇죠. 그랬습니다. 그거는 이걸 뭐. 보면은 네. 당연히 이것은 공천 개입,
정확히 표현한다면은 공직선거법상에 공무원이 그 지위를 위하여 당내 경선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경선 운동 금지 위반됩니다. 미안하게도 제가 됩니다. 미안하게도 근데 그쪽이 미안하게도 그러면 딱 저희 의원님 오시기 전에 방금 전에 이제 속보로 나왔던 건데 그러면 검찰이 이준석 그리고 윤상현 한기호 그러니까 공관위 사람들만 수사를 하겠다라는 것은 그럼 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겁니까? 공관위 사람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5월 9일 날 명태균 그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네. 그 전에 이제 김영선 공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지 이 사람 역할이 뭔지를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질문하신 대로 유력한 업무 방해를 했다면 실질적으로 업무 방해는 당이 받는 것이지만은 네. 당이 피해가 되지만은 당은 법인이니까 네. 자연인을 통해서 업무를 방해할 거니까 그럼 누가 업무 방해를 당했겠어요? 공관위원들이 공관위원들이지.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근데 얘기하신 것처럼 공관위원들이 이제 조사받는데 업무방해 당했어 하면 타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겠네. 그럴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네. 이 사건을 보면은 명태균 씨가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겁박을 하지 않습니까? 네. 나 건드려 봐라. 한 달 그쵸. 내에 탄핵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런 얘기했었죠. 이 정도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심각한 어떤 국기에 관한 문제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대통령실에서 취했던 태도는 대통령 부부를 모욕하거나 명예훼손이 되면은 즉각 반응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랬죠. 성명서를 내든지 고발했습니다. 그렇죠. 고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입을 딱 언론사도 다물고 고발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러한 유사한 사건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대검찰청이나 중앙지검의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죠. 그래서 대대적 수사를 했죠. 네. 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마지못해 생겨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했어. 근데 창원지검에서도 부실 늑장 수사하다가 명태균 게이트가 이렇게 폭로가 되니까 압수수색을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수사팀을 보강을 했어요. 이건 다 언론이 아는 문제니까 제가 네. 설명하고 다 아는 문제고 제가 여기서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생각은 명태균 씨가 조사로 받아갈 때 이런 말 하죠. 난 돈 받은 건 쟤밖에 없어. 돈 받은 게 죄가 없다. 네. 그런데 창원지검에서 영장을 청구할 때 뭘로 청구했죠? 돈 받은 걸로 했어. 그렇죠. 네. 돈 받은. 마치 명태균의 말이 가이드라인 같이 비춰질 의심을 받게 영장을 청구했다. 그대로 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영장을 어떻게 청구하는가? 어떤 사람이 10개의 범죄 혐의 사실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걸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이것의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10개에서 7개가 인정되면 7개에 대해서 범죄 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 관행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 사람을 잡아왔어. 10개의 범죄 사실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잡아왔다고. 그러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돼요. 네. 10개를 다 입증할 수 없다. 네. 우선 입증하기 쉬운 것만 입증을 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청구한다.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네. 그 구속해놓고 다시 나머지 범죄 수사를 하는 거지. 아. 근데 이건 명태균이가 잡아온 게 아니라 네. 제발로 걸어왔지. 그렇죠. 제발로 걸어왔으니까 네. 이것을 전체적으로 수사를 해서 다 청구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의심을 받는 거지 검찰이. 근데 이런 의심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검찰이 변명할 수 있지. 수사 기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범죄 사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명태균이가 계속 증거를 인멸할 우리가 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구속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일단은 의심을 받을 수 있지만 검찰도 합리적 변명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 요걸 알려주셔야 이 중요한 것은 이 수사가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이 타고 올라가냐 말이야. 문제가. 그렇죠. 의원님 그게 궁금한 그게 거예요. 중요한 거야. 네. 근데 현재까지 이루어진 상황을 봐서는 약간 국민들이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지. 갸우뚱하는데 현재 PNR을 엊그저께 압수하겠습니다. 네. 네. 창원 산단 관련해서 창원시 공무원을 소환 조사를 했어요. 요걸 봤을 때는 약간 또 오늘 그 무슨 했다고 하니까 네, 이준석 네, 맞습니다. 했다니까 의지가 있나? 약간 의지가 있나를 보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지켜봐야 할 문제인데 설사 이걸 수사한다 할지라도 최종적인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조사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야 이게 된다.
검찰이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렇죠. 디올백, 그다음에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수사에 있어서 그렇죠. 그 검찰은 스스로 엄청난 흑역사를 쓰고 스스로 치욕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출장 수사를 갔나 휴대폰을 봤나만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존재 의미를 잃어버렸는데 마지막 주어진 기회입니다. 마지막 주어진 기회다. 기회. 이걸 잘해야 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의원님이 2020년도까지 검사장으로 계셨죠. 제가 부산 고등검사이기 때문에 네. 창원지검도 제가 다 관할을 했죠. 아니 근데 이런 이슈들 보고 검사들을 또 검찰을 정말 많이 비판하고 있잖아요.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아프죠. 몸을 담았던 입장에서 그렇죠. 마음이 아프죠. 지금 대한민국 검사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고 저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네. 근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정치권의 이렇게 편에 서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수혜를 받는 검사는 제가 볼 때 100명도 안 될 겁니다. 많은 대다수 검사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사무실에서 밤을 샐 거라고요. 그걸 보면은 참 안쓰럽죠. 안쓰러우면서도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고. 그럼 이제 조금 그 다른 이슈로 뭐 연결이 되긴 할 겁니다만. 오늘 질문지대로 해야 되는데. 네, 아니 요거 윤한홍 의원 관련해 가지고 좀 뜨거워요. 예,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가 공개가 되고 나서 그 말이 맞네 녹취 이후에 그렇죠.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 씨와 연결되는 한 지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제 앞으로 뭐 장모나 이렇게 전화하지 마라고 한 거를 녹취를 좀 공개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장모가 언급된 녹취는 아직 공개가 안 됐을 때였는데 그렇죠. 윤한홍 의원이 네. 먼저 그 녹취가 있다는 걸 알고 화내는 부분을 틀어달라. 화내는 부분을 틀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고 사과한 것은 틀지 마라. 네. 싹싹 빌었다 뭐 명태균 씨는 그렇게 주장을 한 시간. 합니다만. 한 시간. 네. 근데 이걸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거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현 의원이 요 사태를 무마시키려고 이렇게 막 개입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개가 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는 결국은 용산의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변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뭐 본인이 아니고 참모가 했다는데 대선 경선이 끝나고 나서는 접촉 안 했다. 명태균을 연락하지 않았다. 네. 근데 이것이 거짓말이 들통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거짓말 들통난 부분을 물타기를 좀 해야 된다. 아. 물타기를 하려면 어떻게? 마누라랑 장모한테 네 연락하지 마. 내가 요 말 했다. 요 내용을 이제 공개가 되면은 참모한테 예, 얘기를 해주고 이제 이게 만약 이게 누가 됐든지 간에 참모는 대선 경선 이후 안 만났다 했는데 거짓으로 드러났잖아요. 5월 9일 녹취가 나오고 그렇죠. 여러 가지 녹취가 나오면서 그런데 요 말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마누라랑 장모에 전화하지 마라 이 공개 녹음된 게 틀어주면은 힘이 실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언론에 공개되기 전에 윤석열 후보가 명태균한테 야, 너 내 마누라하고 장모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한 사실 누구 알겠어요? 윤석열 후보 본인하고 그렇죠. 명태균 명태균. 또 하나 한다면은 김건희 여사 김건희 정도. 세 명밖에 몰라. 그렇죠. 윤한홍이 어떻게 알아? 아, 그럼 그렇죠. 대통령실에 의중이 있다고 그건 봐야. 뭐예요 이게? 네. 어떻게 윤한홍이 어떻게 아냐고 세 명밖에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윤한홍 의원이 어떻게 알았냐는 이제 우리 국민과 시청자들이 판단할 문제고 네. 이것은 그 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금 윤리위원회 제소를 했지 않습니까? 네. 제소를 했는데 제소 이미 했습니까? 아마 했을 겁니다. 네. 네, 원래 서인경 의원이 한다고 했으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게 현직 의원이 수사를 받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회유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 녹취를 틀어달라. 네. 그리고 그렇죠. 그 후에 1시간에 있었다는 사고하는 것을 틀지 말고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 행동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윤리 제소를 지금 제가 기사 찾아보니까 했다고 뜨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윤리특별위원회 국회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하죠. 회부 윤리특위에서 당사자를 데려다 조사하고 이것을 이제 국회 본회의에다가 상정해서 결정을 하는데 공개적으로 경고를 할 수가 있고 앞으로 그런 행동하지 마라. 그리고
아니면 본인으로부터 사과를 시키든지 30일간 등원 정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등원 정지되면은 그 직원들 또 봉급이 반으로 깎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심한 게 제명까지 할 수가 있죠. 근데 윤한홍 의원은 바쁘겠네. 진짜. 어쨌든 요거는 일단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거 말고도 녹취가 하나 더 있어요. 그 명태균 씨가 이준석 당시 당 대표한테 김영선을 이제 네. 의원이 아닐 때니까 최고위원으로 조금 청탁하는 듯한 네. 요 녹취가 이제 나온 건데 요 일단 한번 녹취를 듣고 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시죠. 나는 김영선이가 무슨 나는 김영선이가 이준석이를 스토커처럼 다녔어. 업자됐고 내가 무릎 수술 다 했는데 그 다음날 금요일날 수술하고 토요일날 김영선이 최고위원 안 준다고 김영선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진통제 먹고 링겔을 다 빼고 준석이 그 사무실 3층이야. 엘리베이터도 없어. 기어 올라갔어. 준석이가 겁이 나서 뭐라 했는 줄 아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요 시점을 그러니까 김영선을 최고위원으로 올리려고 이준석 찾아간 거를 요거를 22년 4월로 특정을 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이준석 예, 대표 뭐 찾아간 거를 4월로 특정을 이번하고 그런 시간을 역으로 한 것 같아요. 했고 이번에 그 뭐 이렇게 수술하고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음. 예. 녹취는 6월 1일인가 뭐 된 걸로 했다는데 그 찾아간 시일은 4월로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 개혁신당 쪽에서는 어쨌든 당시 이제 김영선 씨가 최고위원이 안 됐으니까 뭐 네. 청탁 들어준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 일단 볼 수가 있습니까 기자님께서 보시기에는? 일단은 이 건 관련해서는 사실 개혁신당 쪽에서 만들고 있는 그 프레임이나 그 방향성은 이준석이 안 해줬는데 뭐가 문제냐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관계 없다라는 거라서 항상 그렇죠. 예, 이렇게 예. 말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들과의 관계성만 단절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읽힙니다. 관계성을 단절하겠다.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의미로 봐야 돼요? 일단은 안 해줬으니까 음. 안 해줬으니까 그 건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여요. 아 건에 있어서는 그 건에 있어서는 없어 보이지만은 이 건 외에 그 이후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이제 재보궐 선거, 5월 9일 날 있었던 선거도 있잖아요. 네. 3월 9일, 2002년 3월 9일 있었던 재선거가 있을 때 네. 그 모 현재 의원들이 등장하고 네. 6월 1일에 있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의원이 등장하고 그때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등장하고 줄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이준석 의원이 직간접으로 지금 이렇게 거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건 최고위원을 시켜주지 않은 것은 제가 볼 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이후에가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